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알람 소리가 있습니다. 70대 은퇴 버스기사 김철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죠.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뻣뻣하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면을 마친 철수는 운동화 끈을 묶고 집을 나섭니다. 복도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하고 아파트 입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곳 공원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나 다름없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철수는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낍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철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그 시절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식탁은 늘 이렇게 소박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철수는 천천히 밥을 뜹니다. 가끔 젓가락질이 서툴러져서 밥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철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때로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어지럽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은 철수에게는 여전히 낯선 세계입니다. 아들 민수가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도 스마트폰 쓰시라고 하지만 철수는 그저 그런 건 나한테는 어려워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 민수와 지영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딸 지영이 반찬을 몇 개 들고 왔고 아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언뜻 화목해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돕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는 그냥 그렇지 뭐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민수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냥 편히 쉬세요. 버스만 잡고 살다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그 말에 지영도 동조합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좀 여유롭게 사세요. 철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밥만 뜹니다. 마음속에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철수에게 자식들과의 대화는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침묵을 답답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영이 설거지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합니다. 오빠, 아빠 너무 고집센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시려고 하시네. 민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시고. 철수는 거실에서 이런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철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여전히 버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밤이 깊어가는 아파트 안에서 철수는 홀로 남겨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늦은 시간 프로그램이 흘러나오지만 철수의 귓속에는 자식들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이 버스 운전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일까요? 철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 철수는 늘 하던 대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걸음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았지만 철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몸이 예전 같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가 짜서 그런가 싶어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답답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주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철수가 중얼거리는 순간 그는 벤치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공원을 지나던 주민이 쓰러진 철수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간 철수. 병원에서는 긴급 연락처를 통해 민수와 지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민수는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지영도 아이들을 맡기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민수와 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남매였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틀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철수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지만 아버지와 나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자식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병실 정리를 하던 지영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과 함께 낡고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영은 호기심에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아버지 일기야?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노트가 가족들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실 분 같아? 그냥 전화번호나 적어둔 수첩이겠지. 하지만 지영이 노트를 펼쳐보자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메모한 듯한 기록들과 함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봐. 여기 우리 이름이 나와 있어. 지영의 말에 민수도 다가와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철수의 서툰 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버스기사 아버지의 일상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민수 고등학교 입학식. 버스 막차까지 몰고 집에 왔는데 이미 끝난 후였다. 아이 얼굴을 못 본 게 너무 미안하다.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입학식에 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영도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지영이 대학 합격 발표 나는 날. 기분 좋아서 승객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했다. 내 딸이 대학생이 된다니 가슴이 벅차다. 지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합격 소식을 알려줬을 때 아버지는 그저 그래, 잘했다고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를 넘기면서 민수와 지영은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세하게 자신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했던 시기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노트를 읽으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10일 민수가 학원비가 없어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봤다. 아이가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 퇴근길에 동료 박 기사에게 10만 원을 빌려서 아이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민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민수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학원비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위에 돈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수는 어머니가 놔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료에게 돈까지 빌려서 준 것이었다니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도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을 찾았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지영이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회사에서 차량 점검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버스를 몰면서 계속 지영이 생각이 났다. 내 딸의 졸업식을 못 가다니 정말 한심한 아버지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몰래 울었다. 지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다 와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없어서 서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아버지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노트에는 일상적인 기록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영이가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 퇴근길에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왔지만 벌써 나았다고 하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노트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섬세하게 자식들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게 보였을 뿐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지영은 노트를 읽으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중간 부분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으면 안 떠났을까?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아내가 보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수와 지영은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별 감정 표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다라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보니 아버지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었다고 지영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노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민수와 지영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였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과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너무 몰랐구나. 노트는 아직 절반도 읽지 못한 상태였지만 벌써 두 남매의 마음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버스기사로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트 속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8월 3일 아내가 짐을 싸고 있다. 잡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떠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수와 지영은 부모님의 이혼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두 남매는 그런 아버지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보니 아버지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더욱 가슴 아픈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이번 달 월급을 또 늦게 준다고 한다. 벌써 세 번째다. 따지고 싶지만 잘릴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민수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지영이 학원비도 있는데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등록금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걱정 마라. 다 해결된다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동료 김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회사에서도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따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아이들 생각하니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까지 당하고 있었다니. 평생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줬지만 직장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수의 분노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신들을 키워줬는데 자신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노트의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도 주고 싶지만 이번 달은 정말 어렵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서운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이제 알겠어.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이렇게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노트를 읽으면서 점점 더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평생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는 일상적인 고민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마땅한 게 없다. 내가 가진 건 이 낡은 아파트뿐이다. 아이에게 물려줄 게 이것밖에 없다니 아버지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민수와 지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구나. 노트 속의 모든 기록이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수와 지영을 위한 고민과 걱정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노트를 읽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철수의 상태는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병실로 들어와 의료진을 호출했고 곧이어 의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도 불안정해요. 의사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철수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복도로 나와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감동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의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여러 장기의 기능도 약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수와 지영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트를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지영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당신이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뵀어야 했어.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다고. 지영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면서 뭔 소리예요? 결혼해서 독립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다했다고. 둘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뭐 했어? 노트나 읽고 있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도 질세라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빠가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기만 했잖아요. 복도에서도 그들의 다툼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혼자 버스 몰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수도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라면서 제대로 못 챙겼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장 미웠지만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철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이 다시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 싸워요. 지금은 아빠가 중요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두 사람은 다시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료진들의 응급처치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그 시간이 민수와 지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민수와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다시 들어간 두 사람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읽던 노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거 끝까지 읽어봐요. 아빠의 마음을 다 알고 싶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려야 해.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노트 속에는 아직 읽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모니터의 신호음과 산소호흡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탓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지영이 노트의 뒷부분을 계속 읽어나가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경의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 신입 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도망가 버렸다. 회사에서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책임을 지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나서서 따지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차라리 내가 참고 합의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다. 민수는 그 기록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했다. 나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민수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민수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였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노트에는 은행 계좌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352-0847-2951-1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두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세심한 계획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이 계좌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조회를 시도해봤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확인해 보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증명서류만 가져가면 될 거야. 그날 밤 민수와 지영은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노트에서 발견한 사실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계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한 결과 정말로 그 계좌는 존재했습니다.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2010년에 3천만 원을 입금하신 후에 이자만 붙어 있고 한 번도 출금하신 적이 없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그 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민수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을 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나온 민수는 바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돈을 모아두셨구나. 두 사람은 아버지의 희생정신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몰래 이렇게까지. 민수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지만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내가 준비해둔 것들이 있으니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악화도 혼자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어.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때 철수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눈을 뜨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트 봤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들이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영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의식도 좀 더 또렷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트를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산소호흡기를 벗고 한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 없어. 너희만 잘 자라준 게 내 전부였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철수는 자식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좋은 자식들이야. 아버지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자랑스러웠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 사랑이었어. 그날 저녁 철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은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버스 몰았지만 아이들만큼은 내 한계를 뛰어넘길 바란다. 민수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지영이도 훌륭하게 자랐다.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다. 민수가 그 글을 읽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가 자랑스러우셨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버스 태워서 드라이브 시켜주신 적 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사 버스 빌려서 우리 데리고 한강 구경 갔었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런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화낸 적 있었나? 지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그냥 조용히 타이르기만 하셨지. 철수는 평생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에 철수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민수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하고 싶어서 한 말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더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했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영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해?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그것도 기억하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날 저녁 철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아버지 없어도 형제끼리 의지하면서 살아라. 민수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철수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그 말을 듣고 민수와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으셨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구나. 철수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지영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한테는 아빠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철수는 자식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들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새벽, 철수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밤새 곁에서 지키고 있던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평온한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던 신호음이 멈추고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평생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했고 두 남매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인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버스 기사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 노트는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노트를 어떻게 보존할지 고민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와 함께 일했던 버스 동료들, 그리고 오랫동안 철수의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들까지 와서 조문했습니다. 철수 기사님은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내고 운전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를 새롭게 알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가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산을 준비해 두시고 어르신들 태우실 때는 더 천천히 운전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구나. 장례식 당일 민수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철수는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지영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저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철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함께 일했던 버스 동료들은 우리도 철수 기사님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노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마을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노트가 평범한 가장의 기록이자 한국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관장은 노트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록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트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철수의 노트를 평범한 영웅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노트와 함께 철수의 사진과 버스기사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영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철수가 40년 동안 수없이 지나다녔던 그 길을 걸으며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들이 쉼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남은 길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민수가 실제로 버스 기사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지영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셨던 아빠처럼요. 두 남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박한 살림살이였지만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삶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버스 운전 장갑, 수십 년 된 라디오, 그리고 자식들 사진이 가득 든 지갑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신문 스크랩들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지영이 상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모두 오려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우리 자랑을 이렇게나 하고 계셨구나.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장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장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때 입으셨던 옷이었습니다. 옷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식 때 입은 옷.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 아버지에게는 자식의 결혼식이 그렇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아직 먹지 않은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반찬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요구르트까지. 이제는 주인을 잃은 그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정리를 마치고 나서 두 남매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하시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가 보셨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뭘 생각하셨을까? 지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을 하셨을 거야. 노트를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 걱정만 하고 계셨잖아. 정말로 철수는 이 벤치에 앉아서 자식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한 달 후 도서관에서 철수의 노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평범한 영웅의 기록 -한 버스 기사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시를 본 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 노트를 보니 내 마음도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람객들이 철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와 지영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민수는 자신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에게도 더 친절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아버지가 다니던 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지영도 가끔 그 정류장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지영의 말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계속 전해져 나갔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묵묵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